오늘은 일본 자민당 내에서 달아오르고 있는 파벌 전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자민당은 총재선거와 중의원선거를 치렀습니다. 총재선거에서는 고노 총재 후보가 우세했던 여론의 동향을 뒤집은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총리로 선출되었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전 세계는 자민당 파벌 정치의 비정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중의원 선거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압승의 결과 이어진 당정 인사에 기시다 총리의 예상치 못한 의지가 드러나면서 자민당 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베의 경로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재 선거 후 바로 이어진 당 인사에 나타난 기시다 정권의 모습은 아베, 아소, 아키라 3A의 괴뢰 정권이라는 비판이 압도적이었는데,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후에 단행한 당정 인사에 나타난 모습으로부터 기시다 총리가 정권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키라 간사장의 낙선으로 3A의 괴뢰 정권이 2A의 괴뢰 정권으로 변모하더니 나아가 1A, 즉 아소 괴뢰 정권이라는 극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아소의 야망과 아베의 추락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시다 정권은 빨리 붕괴시켜도 된다, 아베와 아소의 전면 대결이 부르는 다음 총리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아베 전 총리의 파벌 복귀, 회장 취임은 환영 일색과는 거리가 멀다, 파벌 내에 흐르는 복잡한 공기, 아베 전 총리의 조락과 불인기가 화제다, 현지 야마구치 귀향 선거로도 2만 표 감소, 초조해야 하는 본인, 아베 전 수상의 경로, 천적, 하야시 요시마사의 외상 기용으로 선거구 쟁탈전에 대한 위기감 표출 등의 기사를 보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영상으로 비정한 자민당 파벌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긴 영상이긴 하지만 끝까지 보시고 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민당은 10월 31일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고전 단독 과반수를 둘러싼 공방이라는 매스컴의 정세조사에 기초한 예측을 뒤집고 총의원의 반수인 233의석을 훌쩍 넘는 261의석을 획득하며 압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민당에 기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베 스가 정권이 코로나 대책에서 실태를 거듭한 것으로 인해 자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재의 꼭두각시라고 야유받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존재감이 미약했기 때문에 승리의 원인은 전적으로 야당의 매력 부족에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레이와 신생구미 등 야당 공투는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야당 연합정권의 구체사항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정권 교대의 기운은 전혀 고조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투표율은 전후 세 번째로 낮은 55.93%로 침체했으며 자민당, 공명당 두 여당이 조직표를 굳히고 근소한 차이로 야당 후보를 넘어서는 선거구가 속출하였습니다. 예측을 대폭 웃도는 의석이 자민당으로 굴러들어갔습니다. 유일한 오산은 기시다 총리가 정권의 핵심으로 기용했던 아마리 아키라 간사장이 가나가와 13구에서 패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리는 도시재생기구를 둘러싼 중재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꼬리를 잇는 중 아베와 아소 쌍방과 친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간사장이 기용되었습니다. 아마리야말로 아베와 아소라는 두 사람의 킹메이커가 좌지우지하는 기시다 정권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간사장이 선거구에서 패배했고 이것은 자민당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리가 실각하자 아베와 아소를 중개할 조정력이 없어지게 되어 정권 내부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아베와 아소 쌍방을 만족시킬 후임 간사장이 필요했고 선택된 사람은 구 다케시다파 회장 대행인 모테기 도시미츠 외상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보다 교활하다라는 면은 있지만 아베와 아소에게 순종적이라는 면에서는 기시다보다 더했으면 됐지 덜하지 않은 정치가라고 합니다. 아베와 아소는 아스파 중진인 아마리로부터 구 다케시다파 간부인 모테기에게 간사장직을 내주는 것에 약간의 저항은 있었겠지만 쌍방이 이해할 만한 인재는 그 밖에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테기 간사장 기용으로 아베와 아소 두 킹메이커가 군림하는 정권 구조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테기의 후임 외상으로 고치카이 넘버2인 하야시 요시마사를 기용한 인사는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하야시는 아베와 야마구치 현 정계를 양분하는 정적으로서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기시다는 하야시의 외상 기용을 아베와 아소에게 사전에 전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매스컴 각사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아소 두 사람은 하야시가 친중파인 것 등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친중파 운운 보도와는 다른 유력한 시각이 있습니다. 아베가 하야시의 외상 기용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사실일 터이지만 아소까지 강하게 반발했더라면 과연 기시다 총리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소는 아베 앞에서는 반대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사실은 하야시의 외상 기용을 용인 혹은 환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정권 발족 이후 아베와 아소의 동지 관계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하여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고 니카이 도시로나 스가 요시대 등 공통의 적이 점점 매몰되어 가자 아베와 아소 사이의 불안은 균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소가 아베의 반발을 알면서도 바로 하야시의 외상 기용에 오케이 사인을 냈다면 두 킹메이커의 동지 관계는 큰 분기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리의 실각으로 부상한 모테기와 하야시가 포스트 기시다의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자민당 내의 권력 구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한 것일까요? 내년 여름의 참여연 선거를 향해 기시다 정권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말부터 7년 8개월 계속된 아베 정권과 그것을 계승한 1년간의 스가 정권은 아베, 아소, 스가 요시대, 니카이 도시로 등 4명의 장로가 때로는 집안 싸움을 하면서도 세대 교체를 막는다는 한 가지 공통점에서 서로 손을 잡고 모든 국가 이권을 독점하는 4장로가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스가 정권 말기에 아베, 아소 연합과 니카이, 스가 연합의 대립이 결국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아베, 아소 연합이 스가 끌어내기를 밀어붙여 결국 퇴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는 다카이치 사나이를, 아소는 기시다를, 스가는 고노다루를, 니카이는 노다세이코를 각각 지지하여 4장로의 대응은 보기 좋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총재 선거는 기시다와 고노의 결선 투표로 가게 되고 최후에는 아베와 아소가 연계하여 기시다를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당 임원 강요 인사에 니카이나 스가, 고노에 대하여 고노를 지원한 이시바 시게루나 고이즈미 신지로 등을 철저하게 푸대접했습니다. 1년의 인사를 주도한 것은 자민당 부총재로 취임한 아소였습니다. 기시다 정권의 포진을 자세히 분석하면 기시다 총리는 아베보다 아소의 의향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베와 아소 두 킹메이커가 좌지우지하는 정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소 우위인 것은 향후에 전국을 읽어 푸는 데 있어서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장로 중에서 이번 가을의 총재선거, 중의원 선거의 전국을 거치며 최대의 승리를 거둔 것은 아소였습니다. 아베는 당 운영의 핵심인 간사장에 다카이치 내각의 요직인 관방장관에 아베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의 기용을 요구했지만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베의 의향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의 자민당에서는 아소밖에 없다고 하겠죠. 애초는 아수파 중진인 아마리를 간사장이 기용한 것이 아소 우위를 바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관방장관으로 취임한 마츠노 히로카즈는 아베가 인수라는 세이와카이에 소속해 있으면서 아마리의 파벌 횡단적 그룹인 최고 일본의 멤버입니다. 아베가 체면을 세우면서 주도권을 잡도록 하지 않겠다는 아소의 생각이 물씬 묻어나옵니다. 아소의 전국 운영 구상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마리 간사장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최고 일본에서는 당 간부의 가지야마 히로시 간사장 대행, 다나카 가즈노리 간사장 대리, 다카기 찌요시 국회 대책위원장, 강녀에는 가네코 야스시 총무상, 가네코 겐지로 농상, 야마기와 타이시로 경제재정상이 기용되어 마치 아마리 정권의 양상이었습니다. 강요 20명 중 13명이 첫 입각이라는 포진도 내각보다 자민당의 힘이 강한 당고 정저형이라고 해서 아소 부총재 아마리 간사장 라인에서 모든 것을 칸막이 할 속셈이 내비치는 체제였습니다. 아베 아소 괴뢰 정권이 아니라 아소 괴뢰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자민당이 예상을 뒤엎고 대성한 것과 그 안에서 정권의 핵심이었던 아마리가 선거구에서 패하여 실각한 것이 기시다 정권의 아소 우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가 향후의 초점입니다. 만약 매스컴의 정세 조사대로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에 한참 미치지 못했거나 혹은 단독 과반수를 겨우 달성하는 선거 결과였다면 아소의 마음대로 체제를 계속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독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니카이나 스가를 계속 푸대접한다면 그들은 야당과의 연계 가능성을 흘리면서 정권을 흔들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반수를 유지하려면 아베나 아소뿐만 아니라 니카이나 스가 또 고노나 이시바에게도 배려하는 그 당 체제를 구축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민당만으로 과반수를 30의석 가까이 웃도는 대성으로 끝난 결과 니카이나 스가 등이 야당과 연동하여 전국을 흔드는 것은 지극히 곤란해졌습니다. 니카이나 스가가 멀어진 상황에서 공명당과 계속 연정하는 것만으로도 정권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는 일본 유신의 모임이 약진하여 마쓰이 이치로 대표와 친밀한 스가 전 총리가 존재감을 되찾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민당 단독으로 절대 안정다수에 이른 이상 중참 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의 발의에만 구의되지 않는다면 자민당과 공명당 연정 정권의 국회 운영은 평안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신의 마쓰이 대표가 내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3분의 2 의석 확보를 정치적 초점으로 하여 유신의 존재감을 높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신의 협력을 구하는 것은 자민당 내에서는 스가에게 득될 뿐이고 아소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아소나 기시다 총리는 개헌 발의에 지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아소의 최우선 과제는 니카이나 스가를 정권의 중추에서 배제하여 기시다 정권의 운영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의석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현안은 아베와의 동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한 점입니다. 최대 팝을 세이와카이를 인솔하는 아베와 제2팝을 치코카이를 인솔하는 아소가 동지 관계를 계속 유지한 것은 니카이나 스가 등 공통의 적에 대항하여 고노나 고이즈미에게로 향하게 될 세대 교체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니카이, 스가, 고노, 고이즈미 등이 정식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여 공통의 적으로부터의 반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결과 아베와의 권력 영역 분리가 귀찮은 문제로서 부상해왔습니다. 아마리가 사임한 이상 이번이야말로 간사장의 다카이치의 기용을 바랬을 아베로서는 자신에게도 아소에게도 순종적인 모테기의 간사장 기용은 용인할 수 있다고 해도 모테기의 후임 외상에 하야시를 기용한 것은 노골적인 아베 경시가 아닌가, 그런 아베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아소가 하야시의 외상 기용을 단행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하야시의 외상 기용에 대해 아베가 난립니다. 아베의 분노에 찬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기시다 총리를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한때 하야시 외상을 단념하고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을 외상에 기용하는 플랜도 소문으로 떠들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의 분노를 충분히 알면서도 하야시를 외상에 기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왜 이렇게 하야시의 외상 기용에 노골적으로 분노할까요? 원래 아베와 하야시는 현지 야마구치에서 부모와 자식 2대에 걸쳐 대립해온 천적 같은 사이입니다. 아베는 실은 녀석이 외상 취임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겠지만 이대로라면 하야시에게 선거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외상 취임으로 수상 후보로서의 하야시에 대한 현지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아베는 완전히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하야시 요시마사는 방위상이나 경제 재정 담당상, 농상을 역임하는 등 이미 강요 경험이 5회나 되며 동경대 법대, 하버드대 대학원이라는 정계 굴지의 대수재입니다. 현재 기시다파의 단장이며 파벌렛 넘버 2의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 5회를 거듭한 참의원을 사직하고 중의원 야마구치 3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총리 총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야마구치 현 내에서는 하야시 총리에 대한 기대가 강하고 아베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는 자신의 지역구에 달라붙어 악착같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전회보다 2만 표나 줄었습니다. 선거구에서 낙선한 아마리 전 간사장의 실각에 이어 정계에서는 아베의 조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온 아베의 지표력에 최악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수상 재임 중에는 전국 각지를 날아다니며 자신의 지역구에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본인 부재에서도 과거 3회 중의원 선거는 항상 10만 표 이상을 획득, 70%를 넘는 득표율로 압승해 왔습니다.
이번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한층 더한 득표가 전망되었습니다. 전국 제1을 목표로 했을 터이지만 아베 전 수상의 득표는 84,448표로 전회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보다 24,000표나 줄어들 득표율 70%를 넘지 못했습니다. 12년 만에 현지에서 선거 활동이 열심히 한 것 치고는 의외일 정도로 인기 하락을 노출했습니다. 득표로 말하면 전국 1위는 21만 515표를 획득한 고노였습니다. 득표율로는 이시바가 84.7%로 전국 톱이었습니다. 하야시는 96,984표를 얻었고 득표율도 76.94%라는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베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차기 중의원 선거부터 야마구치현의 선거구가 정수 4에서 3으로 한 선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야시의 야마구치 3구와 아베의 야마구치 4구가 통합되어 신 3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대 하야시의 공인 경쟁이 활발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약 둘 다 공인받지 못하고 무소속이 되어 진검승부로 싸운다면 하야시 쪽이 강하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번 아베는 선거구를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11일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호스다파는 파벌 총회에서 정식 결정한 아베파로 새 단장할 예정입니다. 아베는 파벌에 복귀하여 회장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호스다파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사무총장은 만장일치로 환영한다라고 했지만 파벌 내는 환영 일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베의 파벌 복귀와 회장 취임에 대해 파벌 내에는 복잡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세이와카이는 키시노부스케와 후쿠다 다케오에게 뿌리가 있어 아베계와 후쿠다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베 일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베는 10년 가까이 파벌을 떠나 있었을 때도 회장인 양 행세했습니다. 후쿠다계는 당연히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의 구심력은 예상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이와카이의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베가 파벌 복귀와 회장 취임을 갈망한 것은 위기감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9월의 총재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이를 밀었던 것이겠죠. 파벌 내에도 총재 후보는 하기우다 고이치, 니시무라 야스토시, 시모무라 하쿠분시 등 몇 사람이 있었는데 무파벌인 다카이치를 필사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근데 왜 무파벌 의원입니까? 만약 아베가 다카이치를 파벌에 넣고 총재 후보에 지명했었다면 파벌 내에 균열이 생겨 파벌이 갈라지는 것을 회피하고 싶었다는 기분도 있었겠죠. 특히 손을 들었는데 차갑게 무시된 시모무라 씨는 내심 격노하지 않았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단순한 부하 취급을 하니까요. 그리고 파벌 내의 프린스이며 장래 총재 후보인 후쿠다 다스오 총무회장이 현무리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야시는 오래된 파벌인 고치카의 주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수료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져 고치카이의 기대주로서 젊어서부터 기시다보다 훨씬 높은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고치카이의 제8대 회장인 고가 마코토는 온순한 기시다를 제9대 회장에 지명했지만 본류인 하야시를 무시할 수 없어 넘버2인 단장에 임명했습니다. 하야시의 약점은 참의원이라는 점이었는데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중의원으로의 전업에 성공하였고 즉시 외상으로 취임함으로써 명실공히 기시다를 잇는 고치카이의 총리 후보의 자리를 확립했습니다. 아소는 원래 고치카이의 소속하여 오랫동안 푸대접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1998년에 가토 고이치가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기회로 고치카이를 탈퇴하여 소그룹을 결성하였습니다. 가토가 세이와카이의 모리 요시로 내각에 대한 불신임 안에 동조한 2000년에 가토의 난에서 패하고 고치카이가 분열 쇠퇴하는 것을 원체 만취하고 아소는 스스로의 파벌을 빠르게 확대하였고 마침내 제2의 파벌로 부상했습니다. 아소의 야망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마무리는 자신의 원조인 고치카이를 아소파에 흡수 합병하여 대고치카이를 결성하고 세이와카이와 으깨를 나란히 하는 2대 파벌로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아소는 세이와카이와 대고치카이가 교대로 총리를 배출하는 장례상을 주변에 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소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좌파인 고노가 아니라 기시다를 전력으로 지원한 것도 이러한 야망 때문입니다. 만약 고노 정권이 탄생하면 세대 교체가 단번에 진행되어 권력을 잃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소는 자기 뜻대로 되는 기시다 정권 중에 대고치카이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는 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때를 대비하여 포스트 기시다 후보를 수중에 놓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야시입니다. 하야시를 총리 후보로서 밀어올리는 것과 교환으로 하야시에게 대고치카의 결성을 인정하게 하여 자신이 킹메이커로서 군림하려는 것입니다. 아마리가 실각하고 하야시의 중의원 전업이 실현된 이번 모태기를 외상으로부터 간사장으로 수평 이동시키고 하야시를 외상에 등용하여 한꺼번에 총리 후보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베의 반발을 각오하고 밀어붙인 인사에 아소의 강한 각오가 엿보입니다. 아베가 아소의 야망을 깨닫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지 관계를 중시하고 아소와의 대립을 피해왔지만 니카이나 스가라는 공통의 적이 사라지고 아베가 요구하는 인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아소 혼자 승리라는 양상이 강해지는 가운데 일격과도 같은 하야시의 외상 기용이 끼어들어 왔으니까요. 아베에게 재밌을 리가 없겠죠. 게다가 대고이치카이가 실현되어 세이와카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세이와카이를 넘어 최대 파별로 도약하게 된다면 아베와 아소의 관계는 한층 더 긴박하게 될 것입니다. 아베와 아소의 동지 관계에서의 불화야말로 기시다 정권 최대 아킬레스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소 중시의 자세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베가 즉시 아소와 결별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태기 간사장이 아베와 아소 사이를 어떻게 중재해 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기시다 정권이 계속될 동안은 아베와 아소의 관계를 모태기가 쥐고 속이면서 정권 운영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기시다 정권이 와해됐을 때입니다. 아소의 꼭두각시인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상승할 전망은 없다고 봅니다. 내년 여름에 참여연선거 전에 내각 지지율이 침체하고 기시다 총리로는 참여연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가 총리가 중의원 선거 전에 퇴진에 몰린 것 같은 길을 따라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가의 후임을 선택한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는 당원도 참가하는 풀스펙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내년 여름에 참여연 선거 전에 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경우는 국회의원만으로 하는 임시 총재선거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 경우에는 이번 총재선거 이상으로 파벌의 힘이 모든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총리는 누가 될까요? 아베는 계속해서 다카이치를 추천할 것입니다. 아소가 가장 유력시하는 인물은 하야시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용인할 수 있는 모태기로 정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베와 아소의 밀실 협의로 다음 총리가 정해지는 전개도 있을 수 있겠죠. 아베파, 아소파, 구 다케시다파가 정리되면 사실상 가능한 얘기입니다. 존재감이 약한 기시다 총리를 뒷전으로 돌리고 세이와카이를 배경으로 하는 아베 다카이치, 대고이치카를 배경하는 아소 하야시, 구 다케시다파를 배경하는 모태기, 이렇게 삼극 사이에 밀고 당기기로 참여연선거 전 총재선거 시행을 상정하며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은 대승했지만 기시다 총리의 정권 기반은 지극히 연약합니다.